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례 24번째로 이 시간에는 택시기사 권익보호에 대한 성공 사례, 그러니까 인용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택시기사가 만약에 승차 거부를 하면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 약주를 많이 드시고 취하신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신고를 해서 승차 거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는 승차 거부를 신고당한 우리 택시 기사분께서는 상당히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온 사건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주소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좀 한적한 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복잡한 시장 골목,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고 정말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승객에게 전화를 했어요. 승객에게 전화를 해서 승객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죠. 여기 시장 골목이라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계신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옆으로 좀 인근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제가 가고 승객께서도 그걸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택시기사 A씨는 그분이 승객이 좋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라는 답을 듣고 참 오늘은 참 좋으신 승객을 만났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돌아서 그 장소로 새로 정한 장소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승객이 잠시 후에 그 택시기사 A씨가 그 변경된 장소로 가고 있는데 승객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또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보니까 아까 처음에 갔던 장소나 뭐 다를 바 없는 좀 진입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는 해당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고 또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호출 승객에게 다른 택시를 좀 이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은 아까 처음에 태도와는 달리 지중이라서 그렇겠죠.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 그러면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말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배짱급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자기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찾아가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술 취한 사람하고 전화상으로 다툴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택시 승객은 처음에 호출했던 승객은 승차 거부로 그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승차 거부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우선 신고자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의견을,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승객이 주장한 내용만 봐서는 이게 승차 거부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 A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행정기관에서는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잘 양해를 구하고 달래서 보내야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처분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승차 거부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기사 A씨는 너무 억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고의로 이루어졌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지, 부득이한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A씨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갖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까지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해도 그 상황, 그러니까 승차 거부를 할 때의 택시기사 A씨와 신고자의 승객과의 관계를 보니 정말 현장을 제가 가봐도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이게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최소한 2,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이건 억울하니까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게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행정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설명을, 부득이성을 포커스로 하고 설명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또 현장의 내용까지도 이제 관계 처분청에 확인을 했고 하면서 결론은 그거는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택시기사 A씨가 고의로 승객의 요구를 승차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택시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장소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객을 태우지를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이것을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다가 재결서에다 뭐라고 했냐면요,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도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집행정지를 받아줘서 그동안에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했고, 또 3개월 걸렸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나와서 결국은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래도 모든 것이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승객의 이 갑질도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된다. 갑질을까지 인정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 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된다. 갑질을
갑질로 인한 신고는 신고받은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라는 정말 멋진 그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 하나마 아마 이 사건이 벌써 좀 한두 달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봐도 승객, 그러니까 승객이 갑질로 이런 신고를 너무나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알람전까지 좀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